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의전원, 치전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걱정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전년도에 차의과학대학 의전원이 인원이 많이 늘어났죠. 의대 정원이 늘면서. 근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2024년도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서부터 잘 철저하게 준비하시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집 인원이 원상태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냐면 내가 그만큼의 역량과 학업적 지표, 학력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형의 일정을 한번 보시게 되어지면 원서 접수 일정이 8월 6일부터 8월 8일이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할 때. 그리고 제출 서류가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가 제출 서류고요.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는 9월 27일. 그 다음에 2단계 면접 및 구술고사는 10월 5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MDT 시험 성적에 대한 제출은 10월 5일. 그 다음에 합격자의 발표는 11월 29일이 합격자 발표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서 접수 일정이 8월 6일에서 8월 8일이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볼 때 얼마 남지 않았죠. 잘 준비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을 보게 되면 서울대학교는 전년도에 차의과학대학 의전원만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추전원은 전년도하고 모집 인원의 변화가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반 전형에서 43명 이상, 특별 전형에서 2명 이상, 그 다음에 특별 전형 정원 외에서 2명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43명 안에 일반 전형 거의 모든 학생들, 국내 대학 출신자들, 해외학 출신자들이 모두 다 원서 지원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총 입학 정원에서 특별 전형의 합격자 수를 제외한 43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서울대학교 지원 자격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지원 자격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죠. 당연히 MDT 시험은 필수적으로 응시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해외 대학 출신자들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 출신자들도 국가 공인 국어 능력 시험, KBS 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 된다라는 점, 이런 점을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수 과목들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셔야 되는데 이수해야 되는 과목으로는 총 12학점 정도 이상을 하고 있고요. 생물학에서 3학점, 화학에서 3학점, 물리에서 3학점, 수학 또는 통계에서 1학점, 총 3학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필수 이수 과목에 대한 부분들 꼭 체크하셔가지고 차질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형 요소 및 배점을 보게 되어지면 서울대학교는 1단계에서 약 70점을 부과하고 2단계에서 100점을 부과해서 이렇게 총 5개의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평가 요소를 보니까 영어 10점, 국어 능력에 10점, 학업 능력에 30점, 정성평가에 20점이고요. MDT 시험에 10점, 그 다음에 면접 및 구술고사에 20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 점수에서 제일 반영 점수가 높은 것은 학업 성적과 정성평가가 30점, 20점으로 50점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서울대학교는 어떤 하나의 평가 요소가 중요하다. 하나의 평가 요소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없고 결국은 10점에 해당이 되어지는 영어 능력, 10점에 해당되는 국어 능력, 10점에 해당되는 MDT 시험 이런 모든 과정들이 매우 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대신 이제 MDT 시험에 대한 반영이 1단계 합격자 2배수 이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또 반영 점수가 적기 때문에 MDT에 자신감이 좀 부족한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또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정성평가의 우수성이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서울대가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3개 대학 중에서 서울대학교가 무조건 높은 대학이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은 무조건 서울대를 쓸 거야 라고 하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서울대학교나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 3개의 치전원이 대학들마다 평가의 요소나 평가의 반영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력 지표나 스펙이 서울대학교의 전형의 요소와 전형의 중요성이 적합한지를 잘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3개 대학을 마치 서울대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 그 다음에 다음 대학으로는 뭐 전남대냐 부산대냐 이렇게 따지는 방식으로 대학을 일방적으로 서열화해서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대학들마다 전형의 방법과 평가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배점을 두고 있는 학업 성적과 정성평가의 50%에서 본인이 그만큼의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부산대학교나 전남대보다 합격의 가능성이 높을 수가 있겠죠. 영어 성적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합격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하면 실제 합격한 학생들을 대략적으로 보면 토플 IBT 성적으로는 대략적으로 114점에서 115점 이상 정도, 배점으로 봤었을 때 한 8점 이상 정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탭스는 446에서 485점 이상이 되어지는 구간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국어 성적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일부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4- 정도가 되어지면 지원 자격으로 두는 경우들도 있지만 당연히 점수는 1급을 맞으면 그만큼 우수하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냐면 배점으로 봤었을 때 2-나 3+ 정도 약 10점 만점 중에 약 8점 정도는 확보가 되어져야만 지원에 합격에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이거 외에도 학업 성적, 정성평가, MDT 성적에 대한 반영, 그 다음에 면접 및 구술고사를 보게 되어지는데 면접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어지면 면접 구수는 다양한 상황 제시 2개, 각 10분씩 해서 제출 서류, 다시 말하면 상황 면접과 제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약 서류 확인 면접과 MMI 형식의 면접을 병행해서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면접은 보시는 것처럼 2개의 방에서 각 20분 정도 시간이 길진 않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은 바로 뭐냐면 1단계 배수가 2배수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합격 가능성이 50%가 된다는 얘기고 더군다나 서울대학교의 원서를 쓴 학생들이 차의과대학 의전원의 원서를 병행하여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다면 그만큼 1단계만 통과하게 된다면 면접을 적절하게 보게 된다면 합격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면접의 중요성, 철저한 면접에 대한 대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GPA 성적은 어느 정도로 볼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100점 환산 점수를 봤었을 때 대략적으로 97점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이 GPA 성적, 전적대학에 대한 성적에 대한 배점이 전체 100% 중에서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평점은 4.0 기준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3.7 이상, 그 다음에 4.3이라고 한다면 4.1 이상이고요. 4.5 평점이라면 4.23 정도의 평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전체 모든 성적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점 만점 중에서 8점 정도를 쭉 유지한다라고 해서 붙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GPA 성적이 만약에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었을 때 100점 만점 중에 97점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GPA 성적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지원자에 비해서 다소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어디에서 극복을 해야 돼? 바로 이제 영어 성적이나 또는 KBS 성적이라든가 또는 1단계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진행이 되어지는 MDT나 면접, 그리고 정성평가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와 관련해 되어진 정성평가 서류에 대한 면접에서, 서류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성들을 보여줘야 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10점 만점 중에 7점이나 8점이 되면 합격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전적대학의 성적에서 다소 부족하다고 한다면 다른 학력 지표에서 우수성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MDT의 채점 결과를 보시면 2025년도로 봤었을 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야 합격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100분이 누적으로 봤었을 때 대략적으로 한 83% 또는 85% 정도가 기본적인 컷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안 돼도 자연과학 1이나 자연과학 2에서 100분위를 봤었을 때 약 83% 또는 82% 정도를 최저의 합격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제출 서류를 보시게 되어지면 서울대학교 치전원의 제출 서류는 보시는 것처럼 자기소개서 출력물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증빙 서류, 바로 이 자기소개서 출력물이나 각종 증빙 서류라고 하는 것이 정성평가 20%에 반영이 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각종 증빙 서류에는
연구 발표, 학예 발표라든가 수상 경력이라든가 각종 자격증, 경력 증명서, 그 다음에 장학금의 수혜 증명서라든가 또는 학위 논문의 원본 또는 발췌 사본, 이거는 석사 학위 이상인 경우에 제출을 하게 될 거고요. 학업 연구 능력이나 봉사나 인성과 관련해 되어진 다양한 활동의 서류들이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서류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더군다나 이제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상태에서 국내 대학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서류 준비하시고,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이 아직 되어져 있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서류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기소개서의 문항을 보게 되어지면 서울대학교는 각 자기소개서의 문항당 글자 수가 600자인데 사실 이 600자가 참 애매해요. 글을 쓰는 과정들이.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문항이 상당히 많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6개 되니까 총 6개의 문항의 글자 수가 600자가 되기 때문에 글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은 600자의 6개의 문항을 어떻게 글을 담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성평가는 전체 100점 만점 중에 20점, 더군다나 1단계에서 20점을 반영하기 때문에 1단계를 통과해야만 2단계로 가는 거잖아요. 1단계를 통과한 다음에 2배수, 더군다나 이 2배수의 원서를 쓴 학생들이 사회과대학 의전원에 동시에 원서를 쓴다고 생각하면 결국 1단계의 통과 여부가 결국 합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1단계에 반영이 되어지는 요소가 2단계의 요소보다 더 중요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의 작성이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서류 평가에, 서류에 대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서울대학교 치전원에 대한 준비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사회과대학 의전원의 정원이 2025년도에 정원이 큰 폭으로 늘었다가 2024년도로 다시 원상복귀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죠. 그만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인원이 원상복귀가 되어져서 그만큼 불리해졌고 합격이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상 인원이 늘었나 줄었나 관계가 없이 사실상 붙을 수 있는 정도의 역량과 준비가 되어져 있는 분들은 붙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올해 반드시 원하는 의전원, 원하는 치전원에 꼭 합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이퍼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